장자 얘기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한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뭐 저랑 대학원 시절에 같이 강의를 들었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좀 모호한데, 여기 한정일 박사가 그 시절에 아마 저를 처음 봤을 텐데, 장자를 내가 뭐 장자에 대해서 글을 써서 논문 형식 내지는 뭐 기말, 대학원 기말 리포트는 이제 그런 어떤 논문 형식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썼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장자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장자를 평생 무려 40년이 지나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읽고 또 막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때쯤 이거 뭐야 이게 그러거나 아니면 대충 만족해서 이 정도면 내가 다 알았어 그러면은 그런 호기심이 이제 사라졌을 텐데, 제가 장자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장자 자신의 책과 텍스트에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저의 그 상황과 많은 것들의 한창 대학교 4학년 말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럴 때, 그때 아마 그 마지막 여름 때 장자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대학원 가기 전에 많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자의 생활란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제가 마지막 군대나 뭐 다음에 대학원이나 뭐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연극반에 있으면서 제주도 지방 공연을 존 엠싱의 뭐 성자의 샘물이라는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걸로 해서 제가 제주도 지방 공연을 이제 제가 연출을 해서 갔어요. 그러면 연출을 하면은 그 팜플렛에 연출의 변이라는 걸 쓰는데, 그 연출의 변에 장자의 생활란이라는 제목으로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썼어요. 장자의 생활란. 그게 뭐냐? 앞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다른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뭐 얘기 이런 거는 딱 한 번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던졌는데, 장자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작년에 했고 오늘 두 번째가 아마 한 번 더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 게, 그때 제가 24, 5살 때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장자라는 게 저한테 끼쳤던 그 영향이 상당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야 지금 자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장자에 도취된 사람이 절대로 평생을 출세를 하거나 뭐 돈을 벌거나 대단한 뭐 집요하게 그 현실에 뿌리를 두고 뭔가 해내는 성공적인 삶은 힘들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 또래 행정고시 준비하는 친구,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 탤런트 시험 보는 뭐 그런 친구, 많은 자기의 그 구체적인 길의 삶을 쫓아가는데, 저는 장자를 보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정말 어떤 철학자, 어떤 그것보다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야, 이거 알지 못했을 땐 몰라도 이거 알고 나면 과연 내가 정말 그 집요하게 성공을 추구하는 엘리트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장자의 생활란, 그러니까 뭐 소요 재물 이라는 건 이제 장자 네 편에 나오는 첫 편, 두 번째인데, 거기에서 자유자재의 삶을 추구하는데 그 삶이 가난할 것이라는 어떤 그 예상을 예견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장자의 생활라는 제목을 붙여서 다른 강의는 사서삼경 뭐 십사경전을 단 한 번씩 했던 걸 세 번에 늘려서 하게 된 변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장자에 대해서 읽어보셨거나 또 장자를 모르는 분이라도, 제가 장자 일강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그 사자성어로, 그러니까 뭐 조삼모사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그 용어들이 장자에서 비롯된 게 많다. 그리고 장자는 주로 우화나 어떤 알레고리를 통해서 어, 뭐 이렇게 노자의 잠언이나 뭐 다른 철학자의 논리나 추론이 아닌
이런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이런 걸 많이 해냈다는 거를 아마 제 일강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조가 오늘 강의와 혹시 다음 달에 장자 강의 3강 할 때 그것은 이 장자의 철학, 장자의 은유, 장자의 비유, 장자의 얘기에서 나의 삶을 반추해 볼 때 어떤 것이 과연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 장자가 가진 노장을 얘기하지만 사실 노자와 장자는 너무나 결이 다른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삶에 누군가의 어떤 그런 걸 주었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1강을 한 것을 간단히 이제 제가 장자 1강 회고라고 했는데, 인간이 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정신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 됐든 뭐 심리가 됐든 반성이 됐든 자아가 됐든 인간에게는 어떤 고양된 경지에 정신 세계가 있는데, 그 정신 세계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이나 뭐 육체가 추구하는 욕망이나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획득하려는 것보다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을 20대 청년이 그때 왜 이 장자를 알고 이런 데 빠지면 앞으로 내가 그 자본주의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사회에서 내가 적응하기 힘들거나 아마 이런 좀 결이 안 맞는, 차라리 읽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나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자유, 해방. 그러니까 이게 무수히 반복되는데, 이제 앞으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경지 차원에서 항상 장자의 세계는 그 붕새가 뭐 곤이라는 물고기가 매천리를 뭐 이렇게 파닥거려서 붕새로 해서 구만리 상공을 날고, 그런 어떤 경지 차원의 얘기를 하고, 그런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우화적인 얘기라는 게 도대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무슨 뭐라도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걸로 통해서 내가 어떤 자유자재의 경지로 도달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많은 그 고민을 해본 것이 이 장자에게서 제가 영향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이 장자 4편 7편만 장자가 썼다. 장자 외편이나 자편은 장자 후학들이 장자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걸 생각을 이렇게 개진한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만은, 어쨌든 장자가 썼다는 요 7편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장자를 향유할 수 있죠. 그래서 장자의 그 뭐랄까 장자의 그 주제는 딱 항상 같아요. 어떤 편에서도 얘기하는 게 분별적 사유, 그러니까 편가르기, 어떤 데 갇혀 있는 뭐 그 정조지화라는 유명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갇혀져 있는 어떤 그 존재의 그 알매라든가 뭐 하루살이 같은 아니면 세균 같은 존재의 삶이 가을, 그러니까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는 뭐 사시사철 모르는 게 당연하고, 또 그 1년만 사는 존재는 또 어나더의 그런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 주제가 그 음악의 론도처럼 되풀이되는 게, 어떻게 분별지나 이렇게 한계치를 넘어서서 내가 자유자재의 존재로 비상할 수 있는 것을 어,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계속 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유에서는 아까 얘기한 수천리를 파닥거리다가 수만리 상공을 날아다니는 그 붕새가 그걸 비웃는 참새. 그래서 참새는 갇힌 소지고, 붕새는 뭐 돼지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후학들이 생각이 많아요. 그런 건 또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재물론에서 호전목 얘기를 했고, 꿈속에 나비가 난지, 꿈속에서 깨어나서 나빗을 벗어난 내가 난지, 이런 비유라든가, 또 포종해우라는 거 아시죠? 어, 소를 잡는 어떤 뭐 말하자면 백정이지.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조차도 어떤 그 기술에서
어떤 그 경지 차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 심재자망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야지 그 경지를 자기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대안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덕층부에서는 그 신체적으로 어딘가에 불구인 사람, 뭐 발이 없는 사람, 뭐 꼽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존재적 구속성을 벗어나서 외형의 자기가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내면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 삶을 긍정하고 자유자재의 인간이 되는가 하는 걸 덕충배에서 얘기하고, 뭐 나중에 대종사에서는 뭐 생사일에 그 아내 일화가 있죠. 아내가 죽었는데 물동이를 두들면서 노래를 했다는 거를 혜시가 와가지고 뭐 서로 묻고 어쩌고 하는 사이에 기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장자에서 우리 동아시아 기철학의 그 어떤 단초가 나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1강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면서 노자와는 별도의 철학이다라는 걸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최진석 같이 북경대에서 장자로 박살받고 평생 장자를 팔아먹은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가진 그 독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장학의 독자성을 주장해요. 여러분들 최진석이라는 분 아세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분이 그 한평에 나비, 한평이란 전라남도 한평에 나비 축제가 있고, 거기다가 누가 독지가가 호전몽의 그런 모양을 본뜬 학사를 지어줬고, 이 양반이 책을 많이 냈는데 읽어보니까 그냥 학자가 좋지 세상을 보는 안목은 없어요. 근데 안철수 후원장이 됐어요. 안철수라고 아시죠? 안철수 그 대통령 후보의 그 어떤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나보다 좀 한 대여섯 살, 뭐 10살 가까이 어린 사람인데, 야, 철학자가 참 저런 판단을 할 정도인데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자를 장자를 공부한 사람이 하고, 제가 좀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편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자에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 저런 평을 하는데, 그 중국의 종백화 같은 분은 이 장자 미학을 얘기해요. 장자 미학이라는 건 결국 어떤 가치 판단, 뭐 어떤 선악 판단, 뭐 철학 자체라는 게 이렇게 진입 판단을 추구하는 건데, 그 어떤 걸 넘어서는 철학, 그러니까 장자를 철학자로 묶기는 조금 그 범위가 너무 장자를 묶기는 어렵다는 그런 정도의 그걸 인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풍우랑 같은 그 철학자도 장자가 가진 독자적 인식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그 좀 높이어 사는 것 같고 그런 게 있고요. 노자장자 비교는 뭐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노자를 통해서 우리가 노장 사상이니 도가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원시도가 뭐 어떤 선도 뭐 이런 걸 보면 이 노자장자 시절보다 1000년, 2000년 앞선 선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역사랑 연관된 홍산문화나 뭐 이 동이족 그쪽을 배경으로 하고, 뭐 그 원래 노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우리가 가진 도가의 원조는 그 발해연 안에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비롯된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그게 그 담겨져 있는 문서들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저 중국이나 우리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을 같이 나눈 한자 문화권의 문서들이나 그런 철학 사상을 중국 거라고 얘기하는 아주 어 너무나 좀, 그러니까 한자도 중국 글자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건 그렇지 않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알파벳이 영어가 영국계 아니듯이 미국 말이 아니듯이 우리 한자 문화권에 있는 그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월남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은 다 우리가 한자 이름도 가지고 있고 호주명처럼 그 문화 향유를 2000년씩이나 했는데, 그거를 지금도 중국 거라고 고집을 하면 그게 굉장히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노자 장자의 앞선 선도의 그런 것들의 원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도 못했고, 그거를 일반 상식으로 이렇게 많이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하기 그런데 제가 아까 소개한 저희 채널, 유튜브 채널 하늘연구소 아니면 K 히스토리 필라소피에 들어가면 그런 자료들이 한 몇십 개 중에 몇 개가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유자재를 계속 얘기하는데 자유하고 자재는 좀 달라요.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미래 자유론이니 서양에서 온 자유주의니 이런 그 자유하고 이 장자나 노자나 아니면 우리가 동양 사상사의 흐름에서 말하는 자유하고는 그게 좀 의미가 다르지요. 자제라는 건 더하지요. 자유와 자제가 뭔지는 제가 또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자유자재롭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걸리고 다치고 뭔가 이런 게 아닌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천지인을 볼 때 심지어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빅뱅이나 우주론도 지금은 천체물리학에서 우주는 끝이 없고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우주가 닫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했든 아니면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자연과학으로 검증된 자연이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닫힌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화이트헤드나 그 칸트 같은 석학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세계가 한정이 있다는 것도 말할 수도 있고 한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픈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 몸 안에 갇혀 있고 내 이 방 안에 갇혀 있고 민족 서사에 갇혀 있고 어떤 생각에 갇혀 있고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그 2000 몇백 년 전에 장자는 끊임없이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지만 지식은 무한하고 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어떤 거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위태롭다. 그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장자 네 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자학의 핵심 주제는 자유자재 철학이다. 자유자재란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70 몇억 의 인구가 다 옳다고 하고 나만이 5천만이 다 자기가 자기 걸 주장해도 나는 나야. 나는 내가 가진 어떤 식견과 내가 가진 어떤 존재로서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출발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유자재라는 말이 스스로 그러함이지만 그 존재 자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할 텐데 심지의 자망을 통하고 도출을 알고 거기서 점점 상승해서 어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약간의 그 함정이 있어요. 호흡이나 수행을 통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서 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생불사는 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 경지 차원으로 붕세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태어나서 굴레에 갇혀서 사는 한정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계속 장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저는 볼 때 장자는 인간 수양론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지식도 있고 거기에 많은 우화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결국은 너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서 어디까지 한번 극한까지 추구해 볼 것이냐, 어디까지 가볼 것이냐 그런 거를 스스로 자각하고 체득하고 수련해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걸 제시해 보려고 한 게 장자 철학의 하나의 그 아주 장점이자 어떤 그 다른 어떤 데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고 너는 적이고 나쁜 놈이나 그러면 대치가 있는 거예요. 나 아닌 상대를 두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착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야? 나는 어느 대를 나왔어? 나는 뭘 했어? 나는 또 어느 정도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집착이 없다는 거죠. 불교하고도 좀 분위기가 비슷하네. 그다음에 무의 이거는 장자가 하는 말이에요. 무대 무착 무의.
그러니까 억지 부리지 않고 무의지만 무의를 함으로써 무불이야. 그거는 노자에 나온 말이죠. 무의 무불이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장자 철학이 주는 어떤 현대인에 대한 21세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뭐 현실에서 도피하고 나는 뭐 이런 경지를 누리고 산다가 아니라 어떤 삶에서도 그 삶 자체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극복해야 될 때에 자기를 자기와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 그런 어떤 정신 세계를 장자가 이제 주장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화로 가면 좀 얘기하기 쉽겠네요. 음, 제가 마른 웅덩이 속 물고기가 원하는 물 한 종지, 종지라는 건 요만한 사발 종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학철보라든가 상수이말이라는 이런 그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어떤 물고기가 그 학철보 뭐 이런 얘기 어떤 물고기가 수레가 지나간 그 어떤 그 수레 바퀴 자국이 있는데 파닥파닥 하면서 지나가는 어떤 분한테 나 물이 있어야 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저기 황하강에 가는데 그 강에 가서 그 물을 끌어다가 내가 정말 여기를 완전히 뭐 호수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붕어는 그래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딱 한 종지의 물이야. 그러면 나는 숨을 그 물 속에서 이렇게 내가 파닥파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그 장강에 황하의 큰 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가 바로 참새가 요 가지에서 저 가지로 파락 파락 날아다니면서 저 구만리 상공에 다니는 대붕을 보고 비웃는 거나 이쪽에 절박한 그 붕어나 비슷한 관념이에요. 이게 장자의 통찰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내 삶이 그러니까 조금 비유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아니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스처럼 공산주의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그게 뭐지? 그 거기 내 자리가 뭐고 그것이 꼭 인간이 가진 뭐 휴머니티고 뭐 이런 얘기지만 그것을 실현하기엔 그 어떤 많은 그 부작용이나 많은 그런 어떤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절할 정도로 가졌던 그 학살의 기억, 그게 이제 종교 아니면 이념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장자는 한 걸음 항상 육아를 비판하고 이럴 때 이런 은유, 우화를 통해서 이제 그 대붕과 참새, 또 물 한 종지가 간절한 그 붕어, 고기 한 마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철보와 상승이말이라는 말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우화를 들은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렇게 한 2, 3년 전인가 제가 에리 프롬 사상과 분단조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100한 50장의 PPT를 가지고 대여섯 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하신 이원익 선생이 그 해방공간 내지는 독립운동할 때 이 안창호나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또 뭐 여운형 선생이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아유, 왜 아직도 우리는 7, 80년 지나도 남북이 대치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자유니 뭐 독재니 자본주의니 공산주의 이런 거를 못 벗어나고 왜 이렇게 아직도 남북이 분단돼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해방 공간을 생각하면 그런 걸 늘 아쉽죠.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보수는 성공했고 진보는 뭐랄까 좌절했고 근데 중도인 사람들은 잊혀졌어요. 어느 한쪽 편을 안 들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장자와 공자의 차이구나. 뭘 하려고 드는 사람과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그 메타인지를 가지고 그런 세상을 보는 에리 프롬처럼 가혹한 유태인 학살을 피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평생 그런 거에서 연구했잖아. 악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뭐
어떤 편향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 테러에 대해서. 그런데 장자가 조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사회계층에 대해서도 대입하고 뭐 억만장자가 있고 중산층이 있고 자살 기도자가 있고 한 그런 세상이 있고 뭐 철학적 정책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면 가장 인간적인 사회가 되고 복지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살만한 뭐 숨쉴 만한 사회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쭉 비교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편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장자가 가진 통찰이 오히려 더 무용지용의 쓰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가 가진 그 조금 전에 그런 어떤 붕어가 그러니까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가 자기가 이렇게 약간의 물만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엄청난 규모의 그런 것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가지고 보수가 옳고 뭐 진보가 어떻고 드러나에 대해서 많이 이 장자를 통해서 좀 순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인 거죠. 육아보다는 몇 수 위이다 도가가. 왜냐? 장자의 표현으로 일례와 천례라는 건 그러니까 일례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람이 부는 부필이야. 사람이 치는 기타야. 근데 천례는 자연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숲에 막 이렇게 우수수 뭐 비가 내리는 소리, 눈이 내리는 풍경, 그러니까 하늘이 만드는 어떤 그 소리도 되고 풍경도 되는데 어쨌든 인위적인 거와 자연적인 거의 대비고 육아가 추구했던 인위의지가 과연 이 시대에도 하나의 그 소셜리스트 휴머니즘 뭐 whatever 그냥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에 같이 제시가 돼서 이것이 구현될 수 있는가 다 보면 항상 편이 갈라지고 조선조 내내 당쟁 그다음에 뭐 반역죄로 죽거나 뭐 정철이 우리가 뭐 송강가서 쓰고 대단히 뭐 우리가 삼위인국이 어떻고 하지만 그 사람이 서인으로서 그 반대파를 숙청하고 죽인 게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런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육아가 지향하는 어찌 보면 공산주의가 지향하던 막스 레니즘이 지향하던 그것이 가진 폐해도 뭐 만만치 않고 자본주의가 갖는 그 뭐 한국에 14,000명씩 1년에 자살하는데 그런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면 이 대안이 뭐냐 대책이 뭐냐 할 때 이것을 장자나 노자를 끌어들여서 보면은 좀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좀 더 메타인지로서 순화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래서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 지천명이고 60이면 이순인데 다들 아시는 어이지요 다들. 근데 70이면 뭐예요? 종심소욕 불구. 자기가 그렇게 뭐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자고 하는 대로 뭔가 이래도 자연스럽게 어떤 그 규범을 잣대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억지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럼 70쯤 되면 왜 그럴까? 그건 모르겠어요. 공자 시절의 70은 오늘날의 90입니다. 그렇게 환산하는 게 맞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나 그게 수명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일례라는 거를 육아라고 본다면 덕치니 수기치니니 세상을 주재하고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공자의 인, 맹자의 의 제가 쭉 이제 제가 강의한 거를 그 유튜브에 올리면서 제목의 썸네일에다가 이게 내가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이걸 뭐 이렇게 내세워도 될까 하다가 거기다 제목을 붙일 때 LA 로스앤젤레스 공자 LA 맹자 LA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런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 공자도 얘기하고 맹자도 얘기하고 뭐 장자도 얘기한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이 세상 안에 뭐 한국에 남한에 살든 북에 살든 뭐 유럽에 살든 남미에 살든 어디에 살든 자기가 사는 그 공간 안에 내가 참새가 되든 붕어가 되든 뭐 무슨 음모란 개구리가 되든 하여튼 나는 내 목소리를 내는 이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례가 아니고 천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자유자재고 무의이고 세상 밖에서 관조하고
나 스스로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거를 이렇게 해서 장자가 가진. 그리고 무용의 용에 대해서는 뭐 첫 번째 강좌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얘기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뭐 양주 얘기도 있고 뭐 자본주의 뭐 도가. 어떤 사람은 평생에 제가 아주 정말 인상 깊게 본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죠. 저기 그 거창어디에서 감자만 먹고 산 가난한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남대문에 가서 노동을 했죠. 짐도 나르고 뭐 한 달 내내 벌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프라이팬 하나를 사는 게 하루 버는 것만 못 하더래요. 그 젊은 청년, 20대 청년이 결국은 평생을 죽어라고 그 후라이팬을 가지고 해서 나중에 애니콜이라는 것도 발명하고 양면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뭐 몇천억을 벌어서 지금 저 강원도 어디 산에다 뭐 산도 사고 집도 짓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산다 그래서 야, 나는 왜 서울의 상경에서 그 남대문을 안 가봤을까? 저 사람은 오로지 그 후라이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저런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유용도 있고 무용도 있고 뭐 이렇게 육아가 지향하는 것도 있고 도가가 지향하는 게 다 다른데 무용의 용이라는 역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그 장자가 얘기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래서 장자의 생활란이다. 이런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은 반드시 잘 못 살 거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까도 처음부터 장자의 생활란이라는 걸 붙였는데 여러분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듣고 계시는 분이 이게 대화거든요. 일종의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장자를 통해서 어쨌든 많이 자유로움 어떤 나에 대한 자기 위안도 얻었고 이 세상을 보는 어떤 안목에 대해서 어떤 가치거나 다친 그런 게 아닌 것을 꾸준히 나를 자기 반성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2024년이니까 벌써 2년 됐네. 제가 그 상생방송 콜로quium에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가서 강의하는데 어떻게 그 증산도 그 교주라고 해야 될까 그분이 저를 잘 봤는지 초빙을 해서 세 번을 강의를 해서 천지인을 강의하면서 그 첫 번째 그 강의도 지금 유튜브에서 막 떠돌아다니는데 동양학은 그러니까 철학 뭐 신앙 종교 뭐 서양의 카테고리로 많은 게 있는데 도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도가 뭐지? 그 도라는 게 바로 가장 도를 우리가 말할 때 노자를 떠올리는데 노자의 도덕경의 도보다는 장자가 말하는 도나 도추가 더 우리가 추구하거나 우리가 개념정의 내리는 도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라는 게 종교의 뭐 구원도 아니고 뭐 하느님의 뭐 은총도 아니고 철학적 해결도 아니고 뭐 역사의식도 아닌데 동양학에서 특히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 도라는 게 그러니까 득도한다. 그다음에 이게 도라는 게 단지 도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은 조금 동양학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유가, 불과, 도가 뭐 다 도를 얘기해요. 도. 뭔가의 하나의 깨달음, 화련간통한 깨달음인데 아니 그럼 깨달은 사람은 뭐가 다른데 제가 그 불교 스님을 만나서 그런 것도 물어봐 본 적이 있어요. 그 객기로 젊은 나이에 그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깨달음을 누가 말해줄 거예요?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알게 할까? 그거는 넌센스 같아요. 하여튼 그런 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렇지만 그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도추라는 말을 한 그 장자가 굉장히 야, 이거 신박하다, 요즘 말로. 도추라는 건 도의 지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첩이라는 게 있는데 문을 열고 닫을 때 이렇게 그 경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열고 닫을게 만드는 그 어떤 지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 재물론에서 말하는 이 도추가 어떻게 12유물을 넘어서고 메타인지 그러니까 도추의 의미가 상징하는 바가 이런저런 일에 적용하면 갈등에서도 되고 뭐 대화도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국가적 정책도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도추라는 말에 굉장히 꽂혔어요. 그래서 도추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넘어서기는 절대 뭐 이렇게 시비를 넘어선다는 건 이해관계를 떠난다는 거니까 시비를 넘어서지. 율곡 선생이 항상 그 국가정책 얘기할 때 시비 이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옳은 일인지 이게 그런 일인지 득이 되는 일인지 이게 손이 되는 일인지. 근데 그 시비 이해의 기준이 왕에 있거나 그 재상들이 있으면 백성들은 공경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비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칼 막스는 그를 인민한테 뒀어요. 민중한테 뒀어요. 동학난이 그렇게 좌절하는 바람에 우리가 근대사 100년이 굴절돼 버렸는데 동학난이라고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동학에는 그 민중과 인민과 백성과 이런 존재들이 시비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니 옳아. 그리고 동학혁명이 3일 정신으로 갔어요. 동학이 1894년이고 3일이 1919년이니까 불과 뭐 십몇 년, 뭐 이십 몇 년 있잖아요. 그 정신이 또 뭐 4.19로도 오고 뭐 5.18로도 오고 뭐 이렇게 지난번에 뭐 BC형으로 오는데 어쨌든 그런 그 도출을 얘기할 때 내가 어떤 데에서 이렇게 관찰자로서 또 넘어서 버리면 또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참 인상 깊었기 때문에 여기 인용한 것들이 저것과 이것이 서로 짝하여 아까 대립하지 않는 경제 아까 무대라 그랬어요. 무대 없음 무 대상 이렇게 없다는 것을 도치라고 한다. 성인은 이 시비를 조화시켜 천균과 천균에서 쉬는데 이걸 양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박쥐 같은 논리예요. 회색 분자예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그래 너도 옳아. 이 시비에 뭐 이런 걸 떠나는데 그 개인이 자기가 그 시비의 당사자면 떠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생활하기 어렵다. 그게 이제 저의 그 3단노 법칙의 결론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장자 얘기할 때 메타인지를 얘기하는데 메타인지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뭐 진보와 보수 그걸 가르는 기준을 잡고 그게 도투가 되고 그것을 그 대립하는 가치를 포용하는 균형을 잡는 지혜를 이제 여기 천균 하늘의 균형 그다음에 양행 양쪽 다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에서 이 말들은 다 장자 네 편에 나오는 말들에서 제가 인용한 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건 달라라는 말이 우리는 한국말에 달라가 틀린다는 말이랑 거의 동의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착오가 아니다. 뭐 도추라는 것은 어떤 경첩처럼 여기 썼죠. 문짝의 지도리처럼 고정되지 않고 모든 분별을 돌리는 중심축이다. 그럼 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보면 과연 북의 사회가 잘하고 있는지 공산주의가 정말 해답이었는지 뭐 얼마 전에 그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지만 그 태백산맥이라는 데 안성기 씨가 나온 거를 제가 한번 다시 봤어요. 김갑수하고 저 누가 김명균이 김명 누구 주연인데 북의 그 토지 계획이랑 남의 토지 계획이 달랐다. 그쪽은 공산주의고 이쪽은 뭐 이래서 그렇다는 것을 그 영화가 나온 지도 거의 뭐 한 30몇 년이 됐는데 그 아직도 우리는 남북이 뭐 완전히 이제 적국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시대 정신을 알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단계 단계로 뭔가를 대안을 세우거나 그거를 이렇게 관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남쪽에 지식인들이 거의 없어. 북쪽은 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박한식 선생이 또 돌아가셨는데 왜 1930년 9년생들이 작년에 우리 오인동 박사를 잃었고 또 한국에는 그 역사학자 그 강만 그 강만길 선생 가셨고 또 이제 박한식 선생 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다 1939년생인데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오겠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박한식 선생처럼
휴전선 안에다 개성에다 남북 평화대학을 만들자. 평화대학에서 북이 주장하는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생존권, 사회권, 애정권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뭐 정치, 철학, 의학 모든 분야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7, 80년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또 어나더 100년, 1000년을 살 때 그런 걸 같은 언어, 같은 유전자, 같은 문화를 가진 존재라서 이런 걸 고민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배부르고 편하고 좋거든. 남에서 그 똥똥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뭐하러? 뭐하러? 그러고 북은 또 북대로 저렇게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이제 장자 같은 현인이 이런 어떤 걸 아우르는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이 시대를 이렇게 발언하고 꾸질 수 있는 에리 프롬이 했듯이 그런 어떤 사상가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내가 그분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한데 우리 그 김영석 교수님 내가 대학 다닐 때 5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지금 106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 이름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요. 뭐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근데 106세 노인이 그런 거 말할 리도 없고 그분을 꼴통 보수로 막 그쪽 몰아가지고 그분의 그 명성과 그분의 어떤 권위에 빗대서 말하고 싶은 걸 자꾸 이제 가짜 뉴스를 생각하는 걸 보니까 참 아이고 참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전에 아주 굉장했던 학자들은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 뭐 이규호 교수라든가 박영식 교수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다 뭐 저의 스승이셨던 뭐 배종호 교수랑 다 고인이 되신 지가 2, 3년 전인데 그 연세까지 살아서 그 삶이 과연 욕된 건지 아니면 과연 참 의미 깊고 우리 민족의 사표처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지금은 가짜 뉴스의 하나의 그걸로 옛날에 김동길 교수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너무나 희화화돼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자 지금 장자 철학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강연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그나마 자기 위안이 됐던 게 철학을 했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사서환경에 관심이 있고 장자에 대해서 이런 걸 또다시 저기 장자 노자 책이 아마 저쪽에 한 두 칸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저 늘 자극을 받는 그런 좋은 그런 안목을 가진 분들이 그런 걸 글을 써서 책으로 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터득한다. 제가 아까 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돌을 터득하는 게 머리로 깨우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 돌을 터득하는 게 그러면 뭐 몸으로? 뭐 돌을 터득한 것이 과연 나의 터득하기 전과 후에 어떤 구별되고 차이가 뭐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이런 분들의 장자를 연구하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썼습니다. 오상아라는 말도 장자가 한 말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나를 장사 지낸다. 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상을 지낸다는 말. 그런 말도 있고 또 나를 잇는다. 나라는 존재, 나의 자아, 나의 인격, 나라는 어떤 한 실제를 잇는다는 말도 있고. 그러면 이름은 뭘 할 건데? 득일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그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불교가 됐든 뭐 유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이렇게 가는 깨달음을 가는 중에 어떤 차원의 단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7단계의 깨달음과 9단계 전수 과정과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꼭 실제로 논리에 맞고 뭐 도움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장자가 이런 쪽으로 집요하게 얘기한 거를 별로 소개를 안 해서 제가 이제 그 장자 원전에서 찾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쭉 그냥 드릴 거예요. 이를테면 7단계 깨달음은 외천하에서 불사불생이에요. 여기 오상하라는 말에 여기 나를 장사 지내다 재물론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나오는데 근데 그 상이란 말이 나를 있다라는 말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도 그리고
이런 거죠. 하루 종일 뭐 좋은 데 가서 여기 마침 우리 한 박사가 있어서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논문도 못 쓰고 모든 거에 궁피하고 어려울 때 그 내설학 거기 입구에 용대리에 가서 매달 산 적이 있는데 하라는 쓰라는 논문을 안 쓰고 물가가 너무 좋은 거야. 그 가서 제가 젊은 시절부터 무술을 통해서 접근했던 그 단전을 하다 보면 아침에 가면 저녁에 일어나요. 그런 걸 해보신 분은 어? 저놈이 거짓말인가? 이런 걸 그렇게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자연 안에서 자기가 몰입해서 그런 걸 해보시면 그게 뭐가 달라요. 아마 장자가 그런 걸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천하의 단계에서부터 외물, 외생, 견독, 무고금, 불사불생 이런 말을 계속 이렇게 장자 내에서 해요. 뭐 다 읽을 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깥 세상에서 사물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난 무대, 무의, 무집의 그런 존재로 갈 수 있나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 중에 재밌는 게 조철입니다. 빛줄 조자에 그 철이라는 건 철두철미하다라는 그 철자예요. 내가 뭔것을 분별을 관통하는 명징한 통찰의 빛을 한번 내가 도달해 보겠다는 그런 것을 뭐 호흡을 통해서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대호각성을 하든 뭐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 공자가 그랬죠. 태산에 올라가 보니 천하가 낮다는 걸 알겠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저도 오늘 산에 동산에 갔다 왔지만 어느 정도에 올라가면 다음 단계로 또 보여. 그 봉우리가 또 있어. 거기 올라가면 또 어느덧 또 높은 봉우리가 보여. 어디까지 내가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에베레스트까지 갔는지 뭐 이것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자가 그 깨달음의 세계에 집요하게 그러니까 칠원의 관리로 지내면서 겨우 입에 그러니까 먹을 거 겨우 생존하는 가장 아주 그런 단계 관리로 살면서 이런 걸 쓰고 이런 걸 추구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불사불생은 생사이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9단계 전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자어에 대한 그 뉘앙스를 아는 분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 한자를 안 읽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뭐 모든 게 사서상기다 이제 한자로 돼 있으니까 불교 하시는 분들도 불경을 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9단계 전수도 역시 장자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부무기예요. 글을 쓰다. 그다음에 낙송,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암송한다고도 하고 하지요. 읽다, 외워서 읽다. 그다음에 이제 천명, 밝게 살피다. 그다음에 서퍼, 듣는데 나를 비우고 들어야 돼. 편견을 가지거나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게 있지만 안 들려. 그다음에 수역, 일을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어구 노래하다. 뭐 현명, 뭐 그윽할 현명 그윽하다. 그다음에 참여 텅 비우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의시라는 게 있어요. 의심하다. 처음도 알 수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 그 신비나 영혼에 대해서 왜 하루살이든 뭐 일주도 모르고 봄에 잠깐 살다 가는 생물은 가을을 모르고 그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는 우물밖 세상을 모르고 그러는데 왜 그걸 다 알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단계 가면 끊임없이 의심이고 내가 죽으면 뭐가 될까? 나라는 존재가 응치돼서 기로 연결돼서 하나의 인간이 됐다가 뭐 잘난 척하고 많이 배웠다고 뻐개고 뭐 나 많이 갔다고 자랑 이러서 살다가 내가 과연 가면 나는 또 뭐가 될까? 이 우주의 끝이 있나? 뭐 시작도 끝도 공간의 시작도 시간의 시작도 이런 생각을 다른 데는 아무 유용하지 않은데 도를 득도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 경지가 반드시 그 정신세계의 경지가 따라가야 한다. 뭐 정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여성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장자의 경지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향수와 그거에 대한 자기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철학의 지적인 최고의 단계보다 더
한 단계로 비약하는 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장자에서 제가 얻어낸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자의 생활관과 현대적 대안이라는 건 어쨌든 장자가 가난의 역설과 자유로운 삶을 자꾸 이 안에서 제가 이제 끄집어내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장자의 생활란에 개인적 대안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의식의 각성이 자기는 생리학적 죽음과 별개로 우주적 차원의 의식이 깨어난다. 황망한 얘기지만 이런 거를 생각한 철학자들이 낭만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 대한 어떤 현실적으로 가치 있고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거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게 꾸준히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저는 장자라고 보고, 그래서 세속적으로 덜 가질수록 정신과 자유 공간은 넓어진다. 그래서 음, 심재와 자망을 하고 관조를 하고 도추를 지도리를 붙잡고 나의 몸을 해체하고 얼라라는 거는 다석용모 선생을 공부하는 모임이 한 15년 전에 있다가 아마 유기정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게 해체됐을 수 있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한 5년 됐고, 그분이 1933년생이고, 그분하고 이동 박사님이 공통점이 시신을 병원에 기증을 했어요. 아마 음, 켈 저기 저 얼바인 대학에 기증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음, 그분한테 가서 어떤 우리 전통적인 제의 같은 걸 표현하려고 가서 이렇게 해도 찾아갈 것도 없어. 근데 그분이 어, 유불선기 사교 회통을 얘기한 다석 용모 선생 연경반을 만드셨고, 그 다석 선생이 몸나 재나 얼라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순 우리말로 철학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얼라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덜 가지면서 더 깨어 있으면서 내가 득일의 삶, 자유자재의 삶으로 가는 그 단계를 밟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 장자의 어떤 역설이자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이걸 됐고요. 장자가 경고한 것이 아까 있잖아요. 인간은 유한한데 지식은 무한하다. 우주가 무한한데, 그러니까 뭐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는 참 엄청난데, 태양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를 벗어나서 안드로메다 얘기하니까 또 몇 달 전에 작년에 고인이 된 우리 강희복 선생이 생각나네. 너무 일찍 갔죠. 61년생이.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강에 꼭 들어왔어요. 제가 하는 강에 들어와서 형님 이거는 인용이 좀 약간 틀렸습니다. 뭐 이건 이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참 좋아하는 여기 지금 계시는 그 한정일 박사하고 강희복하고 그 임채우 뭐 몇몇 분들을 내가 참 좋아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 그 친구가 추구하던 것도, 그 친구는 퇴계 철학으로 이제 연대에서 박사를 받았죠. 근데 추구했던 것도 마지막에는 죽음학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아프다 그랬고, 그래서 제가 같이 경희대 한의대 학장을 했던 그 양반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국선도도 좀 해보라고 권하고, 그런데 그 뜻밖의 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식의 한계와 깨달음의 상대성에 얘기에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너무 높이 날려는 집착도 하지 말고 장자가 해보니까 얼마나 알면 충분한지, 얼마나 높이 날아야 내가 그 참새가 아닌 대붕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 같고, 그 문구 하나하나의 행간에서 꼭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또는 의지로, 그러니까 지정이죠. 동양학은 지정의를 가지고 도를 추구하는 학문이지요. 그냥 서양 학문은 뭐 무슨 뭐 논리 실증주의나 이런 것처럼, 뭐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이승종 우리 후배가 지금 연대 철학과 교수로 있지만, 그 치열하게 또 김영호 선생이랑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걸 우연히 제가 읽고, 야, 철학은 사전에서 못 벗어나는 그 학문에 굉장히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기준으로 하는구나. 근데 장자는 지식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깨달음
단계로 가는데 참 이 말을 하기가 되게 모호한 게 도, 깨달음, 득일자가 되는 거, 보트를 잡는 거, 양행, 천균 이런 것을 오직 장자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적 미학을 종백가 중국학자가 얘기했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유명한 그 중국 철학을 쓴 학자도 장자야말로 인식론에 있어서는 어떤 모든 그 동아시아 학자 중에 어떤 그 최고봉 자기 그걸 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아라. 그 제가 주역을 3년 강의했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주역에서 점을 치려고 그래 자꾸. 사주, 팔자 이러는 거야. 제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아는 것 이상한 것 아는 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어? 아는 걸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뭘로 바뀌어? 실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뭔가에 집착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이제 역설이에요. 장자가 자기는 그 경지의 무한 차원으로 가는 그 뭐 대붕의 세계를 소유했다는 사람이 또 이런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삶을 위태롭게 한다. 어?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여기다 주역의 지혜나 생존 경쟁의 진해나 과도한 삶의 피해나 이런 얘기들 뭐 노자가 내가 노자 강의할 때 이걸 인용을 했고 허기심 실기복 뭐 소박과 불영 채우지 않음 그다음에 뭔가를 알지 않은 단계 그 순진한 천진한 어린아이의 소박함이 오히려 그 이 도가에 추구하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게 있네요. 깊이와 타이밍인데 높이 오르려는 야망보다 내면의 깊이를 속도보다는 자연의 때를 아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약간 절제하는 장자가 이렇게 막 벌려놓고 엄청난 얘기를 다 해놓고 우물에서 나와라 뭐 탐새처럼 여기서 나르지 말고 또 높이 가라 이래놓고는 또 이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의 마지막 얘기는 자본주의 21세기 이런 뭐 AI가 모든 걸 다 대답해주는 이런 시대에 그럼 장자철학은 무슨 의미가 있고 장자철학을 통해서 내가 무슨 하나라도 뭐 얻는다? 아니면 뭐 위안을 받는다? 내가 이걸로 통해서 뭐 이 존재 뭐 불평등한 뭐 자연 법칙 자체가 원래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는 게 맞아요. 불평등해.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해. 정박아로 태어나는 애도 있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고 금수저 물고 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뭐 공돌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데 나는 놀래요 가끔 내가 대학 시절에 술이나 마시고 철학 암내하고 계속 연극 암내 이러면서 소모적인 소비적인 그런 허랑방탕하게 살 때 어느 공장에서 다쳐가면서 일한 소년공이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변화된 자기 자신도 변화하고 이 세상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 편을 들고 뭐 이런 그 진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 관점에서 어떤 존재가 다 불평등한데도 불구하고 그 단계의 불평등에 저변에서 뛰고 뛰어서 올라서 뭔가 공동체와 역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간다는 거는 참 대단하다. 드라마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로 보면 제가 게으르기도 하거니와 산만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한 가지만 아까 얘기했지 후라이팬 하나를 보고는 평생 후라이팬에다 올인한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 말년을 사는데 저는 뭐 정치학 한다고 미시간 대에 갔다가 철학했다가 뭐 또 뭐 철학만 해서 그냥 동양 철학만 파지 무슨 화이트헤드 했다가 화이트헤드도 제가 하게 된 것도 그 얼마 전에 불과 한 1, 2주 전에 돌아가신 우리 그 연세대학 철학과에서는 그때는 소외당하셨는데 어쨌든 화이트헤드를 한국에 하신 그 오영환 선생이라는 분 시간에 제가 술 먹고 약속은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영어 번역할 때 내가 완전히 헤매서 내가 되게 쪽팔렸는데 그래서 화이트헤드를 계속 공부한 거야. 내가 한번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나는 정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어떤 집착이나 결핍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내 인생의 하나의 또 어떤 전혀 쓸모없었다고 생각한 게 무용의 용으로서 이렇게 나를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장자적 대화는 무대, 무창, 무기로 주체적 삶을 설계하고 타자에 기대지 않는 자유.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타자에 기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여러분 지금 여기 저랑 강의를 위해서 들어와신 분들이 기대하지 않으면 제가 만약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이거를 켜놓고 나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타자에 기대지 않는 자유, 내가 집착하지 않아. 이걸 통해서 뭐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수백 수천의 영향력 미치고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이런 예, 억지스러운 유형보다는 쓸모없음에 쓸모가 주는 더 큰 자유가 있고 우리가 억지스러운 유형을 비우고 덜 가질 때 비로소 더 자유롭다는 거를 체험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이 비유를 한번 드리고 강의를 이제 2강을 마치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1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뭐 지구 크기를 알았겠어요. 뭐 우주 크기를 알았겠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에 그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인류가 문명이 쌓아서 축적된 것이 누적된 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접촉을 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크기하고 스케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는 2000여 년 전에 장자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2강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붕세와 이게 깨졌네. 이라는 거는 지금 분들 중에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 좀 열악한 상황에 살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근데 그때 겨울이면 이를 잡았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몸 안에 막 그 이가 기어다니고 그 군대에 가서도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약불이었어요. 이라는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가 사람 피를 먹는데 이걸 이를 잡아서 딱 하면 피가 확 번져요. 거시적인 관조하는 붕괴의 경기도 있지만 이 아주 집요하게 집중하는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깨달음이란 게 꼭 뭐 백두산에 올라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깨달아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자의 소요유가 대붕의 그런 경지의 깨달음이라면 율곡이의 친구였던 체립이라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얘기했고, 그러니까 붕세의 소유주가 만리상공을 날면서 느끼는 그 청균을 양행을 그다음에 도출을 느끼는 뭐 세계를 정하고 우주를 막 그냥 그러는 극강의 어떤 경지가 있다고 치면 이 체리비 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체리비 시를 제가 인용을 했어요. 한자로도 인용하고 뭐 여기 써 있는데, 그러니까 소나무 사이에 이 한 마리를 달아놓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니 수레바퀴처럼 커 보이네. 내 스스로 이 돌을 얻은 뒤, 그러니까 그 이를 맨 그 돌을 얻은 뒤로는 화산을 향해 앉지도 않는다는. 화산이라는 데는 도가가 깨달음의 장소로 화산의 무슨 뭐 무협의 소설에 나오는 뭐 소림판이 화산판이도 있지만 여기는 도가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도가의 경지가 화산에 가서 깨닫는다. 그런 건데 내가 스스로 이 돌을 얻은 후에는 그런 내가 이 한 마리에 거기서도 확장해서 보는 게 있는데 내가 무슨 깨달으러 화산까지 올라가느냐. 그래서 붕세의 구만리 상공에 있으나 내가 눈을 부릅뜨고 보면 이도 수레바퀴만큼이 커 보이는 이 집중과의 프레이밍의 전환이고 적다고 하찮다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미시 세계에서도 얻을 수 있는 해방과 자족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야, 이런 시도 다 있구나. 그 거시와 미시는 도에서 만난다. 비교가 아닌 상호 보완의 깨달음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체리비 시를 인용했고요. 그
이렇게 이제 붕세 얘기하고 뭐 거창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한마리를 얘기하는 그런 재밌는 발상의 전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그 편을,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하고 뭐 어휘를 남들이 10개 할 걸 나는 1000개 만 개를 알아봐야 이게 무용의 용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쓸모 없는 거를 많이 쌓은 거고, 공부를 해보니까 저기 저 잔뜩 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칸트는 못 따를 것 같아요. 칸트가 해놓은 걸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칸트는 천체 물리학자였어요. 칸트가 발견한 별자리 이름도 있어요. 어? 칸트가 만년에 50대, 60대에 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형이상학, 미래의 형이상학을 위하는 서론이라든가, 영구 평화론이라든가 모든 게 어, 담아져 있더라고. 근데 칸트를 재해석하고 칸트를 공부하는 게 전통이 꾸준히 이어오지만 어쨌든 칸트는 너무 넘사벽이다. 요즘 말로. 그래서 제가 여기 글 넣고요. 순수의 이성 비판 얘기, 화이트헤드 얘기, 양생주 얘기, 뭐 도치 얘기, 양행 얘기. 그 결론은 우리가 삶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의 그런 결합에서 내 삶의 리듬을 찾는 하나 회복 뭐 반탄력이랄지 그런 거에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거나 세상이 보니까 참 참 이런 세상에 내가 참 부끄럽다라든가 모든 거에서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 장자의 철학이었고 그 장자의 철학이 결국은 우리 이 시대에 쓸모없음의 쓰임새가 되는데 그 메타인지를 주고 무대 무집 무의의 그런 철학이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유의 뭐 이런 반론이 있는 그런 세계관 이런 현실 집착의 세계를 관망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그 안경이랄까 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오늘 강의를 결론 짓고요. 다음 달에 혹시 제가 여러분과 다시 만나면 다음 달에는 이제 주역 제가 그래도 뭐 평생을 읽었으니까 주역에 대해서 주역과 장자 얘기 노자는 주역이 어떤 계하고 맞추고 장자는 어떤 계하고 맞고 그다음에 글로벌 로컬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문 정신에 대해서 이런 이제 현실 얘기를 좀 하면서 어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달에는 장자 얘기와 이 시대 역 얘기를 이제 같이 겹쳐가지고 뭐 현대적 가치와 연결하고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예,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뭐 무슨 말씀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도 많이 빨리빨리 나가서 그건 내가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이제 그 따라갈 텐데 이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다시 틀고 내가 앉아서 생각을 해봐야 되나 되나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거는 선생님의 그 강의는 상당히 그 활력 있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저기 뭐 이름이 내가 지금 이름을 깜빡하네. 지금 뭐 이걸 못하는데 그분 철학은 그냥 굉장히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속에 자꾸 그냥 속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넓게 말이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뿌려놓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그 굉장히 그 미숙한 방법의 비교인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예,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김철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실 만한 뭐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좋고 하여간 커멘트를 한번 해보실 분 있으면 해보십시오. 우리 이, 이 변호사님 한번 어, 제가 한번, 예,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워낙 뭐, 저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다 이렇게 메이크 센스 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칸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뭐, 저도 칸트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해도 뭐,
칸트는 못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저기 동양 철학에 좀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또 열등감도 느끼고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칸트를 못 따른다고 한 얘기는 제 개인이 칸트를 못 따른다는 얘기지 동양 철학이 칸트를 못 따르는 건 아니고 그분이 가진 그 물리 세계, 인간 세계 그분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뭔데 칸트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게 풀리벤 뉴턴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 실전 이성 비판의 판단력 비판하는 건데 그 뉴턴이 역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많은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물리 세계의 모든 게 확장되고 뭐 AI까지 오고 모든 물질 문명이 이렇게 왔는데 그 틀을 만들어서 칸트가 만든 그 비판서 책들은 다 그 세계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칸트가 한마디 어, 하는 게 어, 이제는 물질 세계는 이렇게 됐으니 플립의 뉴턴 생명 세계도 뉴턴의 그런 어떤 법칙처럼 뭔가를 해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알리고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플립의 뉴턴이라는 말을 했다는 걸, 야, 이거 대단한 거네,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요즘 뭐 계속 여기저기 에세이 필라소피나 뭐 디스토리 그거 하는데 정기 실제론이라고 그런 철학 집요하게 뭐 제가 율곡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거기는 이통기국서를 집요하게 깊이 파는 게 있고 또 정기 실제로는 제가 몇십 년 한의사를 하고 또 동양 철학을 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또 정기 실제론이라는 것도 하고 그 정기 실제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단지 선언이 아니라 현대 과학 철학이나 현대 철학자들이 뭐 사변적 실체론이니 초월적 실제론이니 뭐 과학 철학의 결론으로 뭐 존재론적 구조 실제론이니 모든 걸 제가 이제 비교 이렇게 해가면서 그 한해 이런 세계관의 정기 실제론이 있어야만 생명이 거기 개입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칸트에서 자극받아 가지고 또 그런 것도 계속 그 관심을 놓치지 않죠. 하여튼 제가 칸트를 못 따른다는 말은 나를 너무 높인 얘기고 어떻게 제가 칸트인들 어떤 철학자도 못 따르죠. 근데 동양 철학에 도의 추구가 있는 동양 철학하고 칸트는 완전히 그 이게 분야가 다른 것이죠. 칸트에 대한 찬사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델이죠. 롤 모델이죠.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신종필 께서도 한 말씀 해보십시오. 글쎄요. 오늘 뭐, 저, 박학한 다른 분야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못 따라가겠어요. 장, 칸트도 잘 모르고, 아까 뭐, 글쎄, 장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좀 있었는데, 오늘 강의는 좀 이제 바깥 외연적인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자 이외적인, 어떻게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우리 한민족의 문제나 뭐 세계적인 철학자 문제 이런 걸 많이 다루실 것 같으니까 이 장르를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일단은 재미있는 얘기책이라고 생각하고 장자를 책을 안 사셔도 요즘은 인터넷 AI 이런 데 챗GPT 이런 데 들어가서 PDF로 나오거나 책에 그런 거를 내려서 볼 수가 있어요. 꼭 책을 종이로 볼지 않아도. 그러니까 장자 네 편 소요유 제물론 두 개만 읽으셔도 뭐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얻으시는 게 많을 겁니다. 예. 네, 장르를 봤고요. 뭐 한 3, 40대에도 또 한번 보고 그랬었어요. 예, 보셨군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노자와 장자는 뭐 사대지간도 전혀 아니고 다른 철학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장자는 저도 저기 관심이 많았었던 철학자인데 음, 장자가 뭐 따로 이렇게 모실 만한 뭐 스승이나 말이죠. 무슨 그 앞에 그 지도자는 없었죠. 스스로 혼자 다 깨우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게 맞는 거고요. 도가라는 게 당나라 시절에 그런 막 그 정치적 화되고 그랬는데 사실 네. 장자라는 책이 도가경전에 그 도장이라고 해서 수백 권의 책이 있는 중에 남화경이라고 이름이 남화경 경전이라는 거죠. 네. 도덕경 경전처럼 그 장자가 그 도가 후세 도가들 실질적인 어떤 종교 세력이 되고 그 하나의 국시가 그 나라의 당나라의 그 도가 이연이 자기가 이 노자의 후손이라고까지 주장했던 그거의 하나의 경전이 됐죠. 남아경이라는 게 바로 장자 책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훌륭하신 분들,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싶네요. 제가 또 다른 분들이요. 우리 저 정한기 한 정한길 선생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초로 선배님 후배예요. 제가 대학원, 사구 때, 그러니까 대학원 때 선배를 알게 돼서,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좋아해서, 오늘도 여기 들어온 거는 사실 철호 형이 보고 싶어서 들어왔고, 새해가 됐는데도 인사도 못 드려서 인사도 드려야겠다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올렸을 때, 강의한다고 올렸을 때, 그때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줌으로 들어와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때 뭐가 잘못돼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들어왔고,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뵙게 돼서, 여러 선생님들 함께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철호 형 건강하신 거 보니 더욱 기쁘고요. 어, 오늘 형 강의를 들으면서 어, 그 전공이 없구나 따로. 제가 알고 있는 그 형은 어, 율곡을 전공을 했거든요. 우리가 모셨던 선생님이 배종호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한국에서 율곡학의 대가예요. 율곡학만이 아니고 한국 유학사 전체를 다 정리를 하셨고 특히 율곡학 그리고 그를 잇는 기후학파 학자들의 학문을 정리하신 분이라서 그 학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철호 선배가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석사만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정치학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정치학을 계속 해오셨고,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유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도, 그 사이에 계속 강의를 해오신 거는 유학에 머물지 않고, 어, 그 도가까지, 그리고 13경에 해당하는 다양한 그 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 장자 강의에 형이 그동안 살아왔던 폭넓은 삶이 체험적으로 농축이 돼서 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강의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요. 아까 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강의가 바깥으로 공개돼서 전파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 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형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음. 장자의 생활란,
생활난이라고 제목을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그 생활난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덜 가질수록 자유의 공간 아니면 뭐 자유와 공간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왜 생활난이라고 하는데 그 포커스를 두었는지, 그리고 그 생활난의 역설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자로부터 형이 간취해낸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 가르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한마디 가르침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 생활난의 역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 한마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제가 가르침을 얘기할 만큼 제가 그런 정도는 뭐 경직을 못 갖고 사실은 그 참 부끄러워요. 내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가 스승님과 또 율곡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학자 기질이 못 되고 산만한 사람이라 한국에 있었어도 결국은 내가 학교에 남지 못했을 거예요. 교수 체질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끊임없이 잡고 내가 놓지 않았던 그런 이유, 그리고 장자의 생활난의 그 난자라는 것은 철학 이런 거지요. 철학이 빵을 굽지 못한다. 그 다음에 철학과를 가니까 뭐 굉장히 서운해했다. 우리 부모님이. 왜 법대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오래 옛날 얘기라 안 하는데 제가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이 그래도 철학과 같다니 뭐 마치 뭐 시험 성적이 안 맞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그때 그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게 많지만 그냥 그건 패스하고 제가 젊어서 그런 어떤 뭐 예지몽이랄지 제가 처음 집었던 괴가 산수몽괴인데 20대 중반에 어렵구나. 앞으로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한참 때 교만해가지고 수백 명의 사주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사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건 자기 사주예요. 왜냐? 내가 그 삶을 살아온 거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야. 그러면 사람은 주어진 천분이 있고 그만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왜 그 시절에 집착해서 아직도 이걸 못 내려놓는가? 그때 깨달음이 지금 40년, 50년 지나서도 이게 무슨 연결고리의 타이밍이 되나 싶었는데 제가 마침 그 제주도 지방공연 연출해변에 장자의 생활란이라는 짤막한 글을 썼는데 그 기록도 없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아까 강의 초기에 말했지만 서울대 법대 가서 고시패스해서 검사가 되고 부를 일구고 권세가 있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존재로서 성공을 이끌고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 이런 쪽에서 내가 무슨 자족하고 자유자재 이게 얼마나 자기 기만일지도 있다는 생각을 젊은 시절에도 일찍 했는데 죽을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제가 뭐 궁정동 출동했던 그 특경대원으로서도 12, 12 때 제가 헌명 출신인데 헌명도 몇 명 죽고 살벌했던 그런 걸 겪고 그 역사가 수십 년 후에 되풀이되는 걸 보고 막 이랬는데 운 좋게 살아남아서 70을 넘겨서 지금도 아직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서 뭐 불과 유튜브 제가 에크로 강의를 해가지고 한 거 역사 강의 한 거 하늘연구소 소장으로서 십몇 년 하면서
환단고기에 대한 환단고기 영분 번역을 제가 세계 최초로 우리 팀에서 했어요. 그런 걸 잘 모르지. 근데 그런 걸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은 이제 이 AI 시대에다가 유튜브 플랫폼이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이게 지금 우리 후배님한테 부끄럽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좀 실망을 시켜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일찌감치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장자의 힘이고, 예? 그런 것이죠. 생활난이라는 거는 세상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금수저 물고 나오지 않은 다음에야 생활하기에 처절하고 막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권총강도 당하면서 장사도 시카고 그 남북 갱들한테 살벌하게 총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분해가지고 그 총을 들고 또 흑인촌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그래, 너 운이 좋았다. 어디서 날라온 총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고 뛰어다니냐. 그래서 옷 그거 얼마 찾아온들 그게 뭐 몇백 불이 되냐. 그런 것까지 겪으면서 처절하고 절박하게 살아봤는데 어쨌든 운 좋게 이 시간에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서 이런 공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장자를 내가 뭐 강신처럼 전공을 하고 강신처럼 수만 명의 팬이 있고 책을 낼 때마다 엄청나게 팔리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많은 장자 학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 해도 그 장자 그 더운 여름에 우리 장자에 관한 그 강독을 할 때 우리 배종호 스승님이 그 해박한 그 한문학을 해가지고 그 얘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 더위도 있고 몰두했던 그 추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한 분 한 분한테라 요만큼이라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 닿는 얘기가 됐으면 좋은 거고, 생활난이라는 거는 너무나 내가 우여곡절이 많은, 쉽게 표현하면 제가 미국 생활 한 40년 가까이 살면서 거의 20몇 번을 이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사하고 싶어서 예측하고 못한 거야.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팔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 한 집에서 40년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신을 당하고도 살고, 어떤 사람은 추앙을 받고도 살고.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서 장자가 어떤 철학자 어떤 것보다 장자의 그 레퍼런스가 저한테 도움이 됐고, 그 장자의 생활란이라는 그 역설적인 게 나한테 무용의 용이라는 게 뭐였지 하는 걸 돌이켜 보면 오늘날 그랬나 보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 장자를 다른 강의는 한 번에 다 끝내도 미련이 없었는데 장자를 세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문제고 시도했다가 한 번, 두 번 안 돼서 이제 연장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또 다른 좋은 자극을 주고 내가 앞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계속 이거를 유지하고, 우리 김 박사님이 해오신 지난 십몇 년의 그 정말 대단한 에크로 그거를 그 어떤 플랫폼을 타고 많은 이들한테 알리고, 어나더 10년 또 10년이 저희가 세상에 없어져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 각성하고 뭐라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문학의 어떤 인문 정신의 힘이 있으면 좋겠다. 예, 뭐 말이 또 답변도 제가 늘 횡설수설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한 몇 년 할 때 그 학생들이 그랬어요. 평가가 너무나 좋은데, 교수님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주변으로 많이 막 가지를 치고 횡설수설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 점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박사님께서 이 폭넓게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한 분야에 집중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율곡 퇴계도 하셨다가 정치도 하셨다가 이제 철학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본 주제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장자가 후대 그 소위 인문학에 말이죠, 끼친 영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영향을 많이 줬던 뭐 철학자, 작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건 좀 좀 다른 분야인데 철학 분야보다도 외적으로 좀 장자를 워낙 위대한 분이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도 많이 주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잠깐 제가 말 더 드릴게요. 조금만 예, 말씀하세요. 신호를. 제가 그 별로
좀 박학하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모르는 어렴풋이 느끼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굳이 말한다면 그 중국의 송나라 때 소동파나 도연명이나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정철 송강 쪽도 말씀이죠. 어렴풋이 좀 이 장자의 냄새가 난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냄새를 제대로 맡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찮게 그냥 그 뭐야 글귀 한두 개 가지고 느낀 건지 뭐 굳이 제 얘기는 그렇게 되고 박사님께서 다른 포괄적으로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을 오늘 몇 번 뭐 짤막하게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장자를 깊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열말씀. 말씀하시는 그 인용하신 것도 그렇고. 근데 일단 장자라는 어떤 그분이 가진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맥이랄까? 장자의 스승이 없어요. 그럼 장자의 제자가 있냐? 후학들이 영국에서 장자를 장학으로 만들고 장자를 남아경이라는 어떤 그 경전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많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선비들이 벼슬을 할 때는 유가였다가 귀향을 가거나 낙향을 하거나 도가가 됩니다. 그럼 도가가 됐을 때 읽는 게 장자예요. 노자보다는 장자가 그 정서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하고 인사이더라고 표현하면 제가 컬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대학 시절에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존재 그 삶의 그 틀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바깥에 있는 걸 아웃사이더라고 하는데 장자는 아웃사이더들에게 위안이 되는 철학이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 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영향이 갔을 거고 소동파는 특히 제가 소동파 전집도 있고 소동파에 대한 시는 제가 몇 기 지금도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동파가 갖는 그 정서도 역시 그쪽이에요. 도가나 장자 쪽이고 도연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후세에 미친 장자의 영향력이 학구적으로 무슨 뭐 이론적으로 뭐 학파로서는 뭐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뭐 예를 든 분들한테 대한 어떤 인생 전체 그림 그리고 그것이 꾸준히 시대와 공간을 달리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장자라는 존재가 어떻게 읽히고 전승됐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참 독보적인 철학자이자 독보적인 그 이야기꾼이죠. 예. 그 뭐 이솝우화 못지않은 많은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게 뭐 노자는 너무나 그 뭐랄까 추상적이고 너무나 잠언 같은 거라서 노자를 풀이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장자처럼 쉽게 조삼모사 원숭이한테 뭐 아침에 몇 개 주고 저녁에 몇 개 주고 장자하고는 결이 다른 철학자인데 우리가 노장을 합쳐서 그냥 도가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신 선생님이 말씀하고 언급하신 거에 장자가 끼친 영향이 물론 지금 저한테도 끼친 영향이 있으니까 다른 뭐 많은 철학자, 사상가 뭐 어떤 이념을 만들고 어떤 학파를 만들고 그런 거에 못지않은 그 장자 철학 자체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 신 선생님이 그 거기서 자제를 얻으시면 그 장자의 제자가 되고 장자 학파인 거죠. 근데 장자는 절대로 그런 걸 만들려고 그렇죠.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참 저한테 각성을 지켜주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도 역시 전문용어로 요즘 애들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예. 아까도 말씀 뇌피셜이고 지금도 역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굳이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에 정치할 때는 유교고 은퇴해서는 도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우리 그 사상이 그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이 서로 엇갈리면서 혼재하면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좌익과 우익일 수 있겠고 말이에요. 서로 혼자하면서 견제하면서 한 사람 속에서도 뭐야 저 장자가 있고 공자가 네. 있으면서 예. 발달이 왔다고 좀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근데 좀 그러니까 생활의 일부가 아닌 절반은 도가 쪽이고 절반은 뭐라 그럴까요? 유가 쪽 예. 시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서로 혼재해서 뒤에 와서는 좀 더 어려워지는데 예. 그것을 이제 역시 또 한번 빅피셜로 갖다 붙이다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님한테 아니에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철학에서 볼 때 말씀이죠. 음, 소위 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그 뭐라 그러나 겹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그, 그 개념의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합쳐지기도 하는 것처럼 그 개념까지 확대시켜가지고 이 장자, 특히 노자를 좀 확대 해석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제가 한번 마지막이 예,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동양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많이 고민했던 게 이제 유불선 3교를 다 이렇게 통합해서 공부하신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마 유불선을 하나로 깨워주는 뭔가 있었을 것이다. 사상적으로. 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김 박사님께서 그 유불선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통하는 하나로 끼워주는 그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최치원이 난랑비서에서 말한 것도 유불선 3교 합의를 얘기했죠. 그다음에 예, 아까 그 제가 잠깐 예를 든 우리 그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는 유불선 기 4교 회통을 얘기했어요. 예. 그거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기독교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예, 최치원 시대에는 그 삼교가 있었고, 근데 예, 최치원이 본 삼교를 꿰뚫는 거는 우리 역대, 그러니까 고조선 배달민족 그 노장의 도가 이전의 선도라고 봤어요. 그거는 문헌에 있는 겁니다.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그리고 이 다석 선생이 말씀하신 유불성기 사교 회통도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회통시킬 수 있는 전통, 말하자면 뭐 원효라든가 우리 예, 자체 안에서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역을 하세요. 근데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뭐 최천이나 뭐 우리 다석 선생처럼 유불선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인의예제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할 때 그 예를 들은 건데, 우리가 벼슬길을 하면 유학자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불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정승판서의 부인은 절에 가서 빌고 그다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애들이 아프고 앞으로 상황이 뭐가 모르면 무속을 찾아요. 무슨 그게 이제 우리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도가가 있고 유가가 있고 불교가 있고 무속이 있어요. 근데 그걸 꿰는 게 뭐냐? 결국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안정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열망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성의 기능이라는 책을 쓴 그 화이트헤드가 아주 짤막한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이성은 무엇이냐? 사람이 리브 살아있고 리브 웰 잘 건강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살아있고 리브 better 거기서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이성이 해내는 게 역할이다. 그것을 황제내경에서도 보이고 육아경전에서 보이는데, 그 유불성기를 꿰뚫는 혹은 유불선 3교를 회통하는 것에는 결국 인간주의가 있는 거고, 그거를 관망하는 두 가지, 하나는 맹자의 선의 지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장자가 유도, 불도, 선도, 이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절대가 아니라 메타적으로 인지하고 그걸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는 것을 장자를 통해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북이나 남이나 남쪽의 진영이나 모든 게 또 친구 사이에도 배신하고 뭐 편이 갈라지고, 오직하면 제가 그런 강의할 때 그랬어요. 사람 인변에 두 이자가 붙으면 어지린이지만 애정인이고, 애정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절한 애정은 자식한테 가는 거지 남한테 안 가요.
제일 잘 되길 바라는 건 내 자식이지, 내 손주지. 근데 어쨌든 애정인이라는 거는 내가 참 좋아하는 내 후배, 내 이웃, 나랑 같은 공동체를 이룬 좋은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선한 건데, 그러려면은 장자적인 메타인지로 한쪽의 편이 아닌 도추의, 양행의, 청균의 그런 관점이, 요즘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던적인,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가진 어떤 이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상대주의라는 말도 적절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는 어떤 지향이나 안목이 장자적인 안목인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봅니다. 포스트 모던 얘기하려면 그것도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그 지켜줍니다. 하여튼 오늘 질문과 또 문제 제기하시는 게 보통 수준이 아니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좀 아쉽지만은 오늘은 강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거를 마치고요. 다음에 장자를 한 번 더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장자는 다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PPT가 오늘 한 게 음, 25개고, 어, 어나더가 또 그만큼 남아있는데, 오케이. 다음 주 강의는 제가 1강, 2강을 한 그 장자의 안목으로 본 21세기 현대사의 특히 내 조국에 대한 얘기를 좀 어, 하고 싶은데, 이게 예, 항상 예. 조심스러운 게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어떤 사람의 안목이 너무 차이가 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 어느 쪽으로 편향된 얘기를 하지 않나 걱정이 어, 되는데, 제가 예, 에리 프롬을 평생 예. 읽고 에리 프롬 책을 제가 섭렵했는데, 에리 프롬이 가진 생각, 집착, 음, 편향, 그러니까 어떤 편을 들고 거기다 테러까지 가하는 그것이 나치즘이었고 600만 학살의 어떤 동기가 된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심조심해요. 저 음, 자신이 또 하나의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뭘 하려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어, 강의는 장자 제3강은 1강과 2강으로 본 장자의 안목으로 본 21세기 시대와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읽은 책들과 또 내가 관찰하고 또 쓴 글과 이런 걸 해서 뭐 도움이 안 되고는 무용의 용인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다음 강의를 또 준비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대강 다 이렇게 알아들으셨고, 계속해서 김 교수님의 그 강의를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뭐 많으시니까 앞으로 일을 또 해 나가시면서 또 느끼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그 얼마 전에 중국 주하에서 열리는 화이트헤드 14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제출하는 지원서를 쓰면서 음, 아카데믹 시입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오,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근데 저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경우도 철학적 인식론이나 자연주의 철학, 형이상학, 존재론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왔고, 그게 뭐 율곡을 통해서든 뭐 최한기를 통해서든 뭐 칸트를 통해서든 관심이, 주제가 관심이지 어떤 학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월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지난 십몇 년간 우리 역사, 고대사, 배달민족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고조선사 바로 세우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남과 북이, 다른 나라, 일본하고 우리가 갈린 게 663년 백강전투에서 갈려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런 거 두 가지가 제 평생 관심사였고 해온 일인데, 그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에 그러니까 하늘연구소를 하든가 아니면 그 골뱅이에다가 K하고 대시하고 히스토리 필라소피, 거기 모든 걸 거기다 담아서 제가 올렸어요. 계속 그 어, K 히스토리 필라소피가 바로 지금 강의하는 건 필라소피고, 히스토리는 제가 하늘연구소에서 계속 뭐 한단고기도 번역, 영분 번역하고 학자들을 계속 초청해서 뭐 신영화 선생, 김영훈 선생, 뭐 이덕일 선생 초청해서 논문집도 만들고 이런 거를 하고, 홍산에도 제가 직접 가서 홍산 10년 됐네요. 가서 그 홍산 문화 그 우화량에 가서 그 신성한 그런 것도 보고, 그 제 그 지난 10년 15년의 인생이 거기에 다 바쳐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이렇게 스피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두 가지, history, philosophy. 히스토리는 우리 민족 고대사 정체성, 철학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철학자들을 꿰뚫는데 가장 저한테 정말 어떤 가장 그 배경 힘이 되는 분이 바로 장자였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저는 좀 신이 나서 한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장재철 선생님이 개근을 늘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네, 발언을,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연에도 계속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아주 참, 개근상이 개개근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개입. 이승 변호사님도 좀 예. 모자란 강의 이렇게 여러 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와, 예, 우리 한정길 박사는 내가 뭐 오늘 좀 소개도 하고 칭찬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없었고, 또 다음 기회에 봅시다.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편한테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존경하겠습니다. 예, 예. 예.